완전제곱식을 이용하라고 하니까 일단 완전제곱식을 만들까? 왼쪽에 있는 값은 x의 제곱 마이너스 8x 이항했더니 12 마이너스 2 왼쪽과 오른쪽에 뭘 더해야 되는 거지? 네, x 앞에 숫자 2로 나눈 다음에 제곱한 16의 값을 더해줘야 되겠네. 왼쪽이 누구의 제곱이죠? 그럼 x-4의 제곱의 값이 28-2 그때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이 모두 자연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x-4라고 하는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럼 이 값이 자연수가 나오려면은 루트 속에 있는 값이 완전 제곱수였으면 좋겠는데? 그럼 a라는 숫자한테 뭘 대입해서 결과적으로 x의 값이 다 자연수인지를 따져봐야 되겠구나. a한테 뭘 대입하면은 밑줄 친 값 전체가 자연수가 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잖아. a가 몇이면 되지? a가 12면 되나? a가 12가 되면은 루트 4니까 2. 그래서 4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두 분의 값은 2하고 6인가요? 이게 자연수네. 그래서 a의 값은 10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955번. 55번은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잘못 사용해서 잘못 외워가지고 바보 아니야 바보. 근해 공식을 제대로 못 외웠대. 원래 근해 공식이랑 비춰봤을 때 무엇이 잘못되는지는 파악이 되나요? 뭐가 잘못됐죠? 요게 지금 잘못됐다고? 그럼 잘못된 걸 통해서 근을 구했더니 마이너스 2하고 3이라는 잘못된 근이 나왔다는 얘기고 원래 근을 구해서 원래 근의 고백값을 지금 구하라는 얘기네? 그럼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푸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근의 공식에 따르면은 원래는 이렇게 구했어야 된다고? 근데 분모가 2가 아니라 4라고 돼 있었으니까 잘못돼 있었으니까 지금 여기서의 근이 마이너스 2하고 3이라는 거잖아. 그러면은 요 값은 몇 배 해준 거지? 여기는 분모가 4인데 여기는 지금 분모가 2니까 2배 돼 있는 거야? 4분의 1한테 2를 곱해야지 2분의 1 내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은 분모가 4인 숫자가 이거 2개라고 하니까 2배 해가지고 마이너스하고 6이 되지 않을까? 이 말이 납득이 되니? 그러면 두 분의 고백값을 원래 해 두 분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두 분의 고백값은 마이너스 24가 되겠네? 근데 모든 문제가 이렇게 쉽진 않아. 지금은 무엇이 잘못되는지를 판단해가지고 2배 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여기 있는 녀석을 다르게 써놓는다든지 이 녀석의 값을 다르게 쓰는 문제도 출제하거든. 그래서 이 문제처럼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지는 않거든. 그럼 모든 문제를 푸는 제일 좋은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문제가 근해 공식을 잘못 암기해가지고 잘못 계산한 문제를 풀 때는 두 근의 합의값이랑 두 근의 고백값을 통해서 A, B, C의 값을 추정할 수 있거든. 선생님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두 분이 4인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도 있고 또 하나의 근해 값은 4인분의 가운데 부가 마이너스인 것도 있는 거잖아. 둘 중에 누가 마이너스이고 둘 중에 누가 플러스 3이 될까? 가운데 부가 플러스인 게 더 클 거고 가운데 부가 마이너스인 게 더 작을 거잖아. 그러니까 플러스인 녀석의 값이 크니까 이게 누구란 얘기야? 얘가 3이란 얘기죠? 두 근 중에 얘가 누구란 얘기죠? 마이너스 2란 얘기죠? 그럼 이 값이 지금 3이고 이 값이 마이너스인데 두 녀석의 합의값을 선생님이 구해보려고 하거든? 나 이거 두 개를 더하려고 해. 합하면 뭐가 되지? 분모는 사이로 통분할 건데 분자는 마이너스 2b 그 값이 지금 누구라고?
1, 3하고 마이너스 1을 더해서 두근의 고백값도 구해볼 생각인데 이거 두 개를 곱하면 뭐가 되지? 두 개를 곱하면 분모는 16a제곱인가? 분자의 값은 뭐가 되죠? 곱하면? 산수한 결과만 얘기해볼까? 분자가 뭐가 될까? 여기는 분자의 값은 가운데가 플러스인 것과 가운데가 마이너스인 거 곱한 거잖아. 그럼 두 개 곱하면 뭐가 되냐고. 그 다음은 앞에 거 마이너스 b를 곱한 거 그거는 b제곱이라고 뒤에 걸 곱한 건 b제곱 마이너스 4ac고 우리는 합차니까 제곱 빼기 제곱을 하니까 각각 제곱한 거죠? 그걸 빼라고 했으니까 분자가 누구라고? 네, 분자값은 4ac죠? 너네 지금 이해된 거 맞니?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a의 값은 빵은 아닐 거야. 일단 여기서 알고 있는 사실은 선생님이 궁금한 거는 2분의 마이너스 b의 값을 알 수 있을 것 같거든? 분자는 뭐 2로 약분밖에 안 했어? 여기서는 a 값은 약분할 수 있는 것 같아. 빵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4를 약분할 수 있나? 그럼 4a분의 근데 이 값이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6이냐? 이 값은 마이너스 6인데 일단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해볼까? 우리가 지금 원래 근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빵이라고 하는 녀석이었잖아. 이제 알고 있는 거는 b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2인가? 이제 또 알고 있는 건 c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24a가 되는 거니? 그렇다면 원래 근을 구하기 위해서 대입하게 되면 ax의 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24a가 될 것 같아. a가 빵이 아니니까 a로 약분할 수 있죠.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4는 빵? 인수분해하려고 x 곱하기 x하고 마이너스 6하고 3가? 그럼 x 마이너스 6이랑 x 플러스 하니까 두근은 6이랑 마이너스 4? 그때 두근을 곱한 건 마이너스 24인가요? 자, 아까 전에 선생님이 풀어준 풀이는 이 문제가 근의 공식에 비해서 분모의 값이 4a라고 써 있으니까 원래 근은 2배 한 게 원래 근이어서 여기다 2배만 하면 되는 걸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문제여서 이렇게 아까는 그렇게 풀었는데 그래도 쉽잖아.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방금처럼 분모만 조금 조작되게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두 녀석의 합과 고백값을 구해서 산수하는 게 편리해. 이건 모든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이야.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67번이라고 들었는데 맞게 들었나요? 자, 67번으로 갔습니다. 67번은 방정식이 있는데 이 방정식에 모든 해는 x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고 x의 값에 대해서 문제를 풀고 싶은데 이 방정식은 4차 방정식인 것 같아. 연우야, 연우야? 그러지 마. 집중해 주세요. 아니야, 그 올바른 대답이 아니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하는 거는 손톱에 신경 쓰지 말고 지금 4차 방정식이죠 할 때 그 문제를 쳐다보고서 그게 4차 방정식인지 인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안 보고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연우야. 2차식을 지금 제곱했으니까 4차 방정식이죠? 그럼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이 녀석에 대해서 치환을 통해 가지고 4차 방정식을 치환해서 2차 방정식으로 만든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때 치환까지 하지 않고 풀어도 괜찮을 것 같아. 앞에 건 x제곱 플러스 4x라는 녀석과 x제곱 플러스 4x를 곱한 거고 뒤에는 15의 값은 마이너스 5하고 3을 곱한 건가?
그럼 대화성끼리 곱하면은 개수의 값이 앞에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럼 선생님은 구태 취함까지는 하지 않았고 먼저 첫 번째 줄 쓰고 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줄 쓰고 있습니다. 그때 모든 해 합을 구라고 했는데 인수분해 또 되는 것 같아. 된 거 맞을까요? 그럼 인수분해했더니 x 플러스 5하고 x 마이너스를 곱한 게 앞에 거고 뒤에 건 x 플러스 3의 값이랑 x 플러스 1을 곱한 거니까 그때 4차 방정식의 크는 여기는 모든 숫자들을 전부 다 합하라고 하거든? 답은 자, 그 다음도 풀어야 될 거는 68번으로 왔습니다. 68번은 문자의 개수가 두 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름이 뭐라 그랬지? 문자는 xy 두 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그걸 뭐라고 했었지? 부정방정식이라고. 남편 한 명에 와이프 두 명이 잘못된 짓이고 그게 부정방정식이라고. 이거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은 하나여서 이름은 부정방정식이야. 그런데 x 따로 y 따로 구하려고 봤더니 문제가 지금 구하라는 것 속에 여기에 힌트가 있는 것 같거든? 내가 지금 요 녀석의 값을 이항만 해주고 나면은 x-y가 등장한다는 걸 눈치챌 수 있어야지 보는 시선이 생길 것 같아. 그러면 이걸 이항해주면은 2 곱하기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4xy니? 여기까지 된 거 맞니? 그 다음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5x 플러스 5y를 이항해주면 이렇게 쓸 수 있나?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그런데 내가 지금 밑줄을 친 녀석은 뭐지 이거? 선생님 약간 무서워. 선생님 30년 동안 경험하지 못한 일이거든? 무서우니까 빨리 얘기해 줄래? 밑줄 친 건 누구죠? 그러니까 답을 얘기하라고. 밑줄이 뭐냐고. 니네 이거 앞에서 공부한 거 아니니? 지금 이 밑줄 친 게 뭐냐고요. 그러네. 이건 x-y의 제곱이네. x 플러스 y의 제곱에서 4xy를 빼주면 그게 x-y의 제곱인 걸 앞에 곱셈 공식에서 배웠네. 그럼 결국 이 문제는 2 곱하기 x-y의 제곱 플러스 5 곱하기 x-y 마이너스 3입니다. 첫 번째 거는 이 녀석과 얘를 곱했을 때가 2차항이 나올 텐데 얘는 지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거든? 근데 플러스 5가 나오려면은 6에서 1을 빼야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구만. 된 거 맞나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인수분했더니 2 곱하기 x-y 마이너스 1하고 x-y 플러스 3의 값이 빵이었으면 좋겠다며. 그럼 x-y 값은 두 개 있는데 누구라는 얘기죠, 앞에서는? 네, 2분의 1이죠? 여기서 x-y가 누구죠? 근데 문제는 x보다 y가 크다는데? 그러니까 둘 중에 답은 뭘 선택해야 돼? 네, x보다 y가 크니까 작은 거에서 큰 거 뺐으니까 음수값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전 니네 이해가 된 거 맞니? 근데 이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야. 뭐가 어렵냐면 처음에 x-y를 구하라고 하니까 x-y가 있는 녀석으로 처음에 바꿔야지 라는 생각을 처음에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로 맞고 틀리고 하게 되거든? 그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문제는 973번이라고 들었습니다. 973번이
근데 선생님, 잠시만 녹화를 잠깐 멈추고. 자,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다음 주로 넘어가겠습니다. 973번 문제가 2차식이 있는데 2차식이 어떤 정수의 값을 제곱한 게 되도록 하는 정수 x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정수의 값을 제곱한 녀석이었으면 좋겠다고? 상황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정수를 쌤이 a라고 한다면 문제가 요구한 거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1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떤 정수의 제곱이었으면 좋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그때 정수 x가 누구인가요? 이렇게 물어봤네. 뭐라는 얘기일까? 문제 우리한테 시킨 행동이. 인수분해에서 풀란 얘기인가? 제곱 빼기 제곱을 이용해서? 내가 왼쪽에 있는 걸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 완전 제곱식은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있어야지 완전 제곱식이잖아. 근데 7이 남잖아. 그리고 7이 남아가지고 쌤이 이항해 줄까 싶은데 지금 이거를 오른쪽으로 이항해 줄까 싶어요. 그러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a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냐? 그러니까 오른쪽이 제곱 빼기 제곱이 됐네? 그럼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인수분해를 합차를 통해서 인수분해할 수 있는 것 같아. 한 번은 합해가지고 한 번은 앞에 거에 뒤에 거 빼가지고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게 되면 마이너스 2는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렇다면 결국은 a라는 숫자는 정수라며 x도 정수라며 그러면 정수 더하기 정수 빼기 2 정수 빼기 정수 더하기 2 두 개 다 정수겠네? 정수끼리 곱해가지고 7이 나왔으면 좋겠다니까 그럴 수 있는 건 네 가지밖에 없을 것 같은데 7하고 1 1하고 7 마이너스 7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7 딱 네 가지만 곱해서 정수끼리 곱해서 7 나오겠네. 내가 필요한 건 x값이 필요하지 a는 필요하진 않거든? 하지만 a하고 x는 정수여야 돼 지금. 그런데 지금 첫 번째 거 얘기하는 중이거든.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에서 a 더하기 x가 누구야? a-x는 누구야? 마이너스 1인가요? 이해된 거 맞나요? 여기는 마이너스 2만 이항해주면 되고 플러스 2만 이항하면 되는 거죠? 그럼 두 개 연립하면은 a, b의 값을 알 수 있을 텐데 연립해봤거든? a가 누구냐? x가 누구예요? x가 4인가? a가 4, x는? 둘 다 정수 맞아요? x의 값으로 첫 번째 찾은 녀석의 값은 지금 5를 찾은 거네. 이제 두 번째 거 하려고 하거든? 두 번째 거에서는 a 더하기 x의 값이 누구죠? a-x의 값은? 두 개 더했더니 a의 값은? x는? 그래서 두 번째 구한 x의 값은 마이너스 1이네. 이제 세 번째 거 하려고 하는 중이거든? 마이너스 7이 나오도록 하는 a 더하기 x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오는 a-x는? 그때 두 식을 더하려고 합니다. 더했더니 a의 값은? x는? 그럼 마이너스 1은 중복되니까 마이너스 1이 또 나왔다고는 하진 않습니다. x의 값은 이번에 마이너스 1은 아까 그 마이너스로 똑같은 거네. 마지막 거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거는 1 나오는 a 더하기 x는? 마이너스 1 나오는 a 더하기 x는? 마이너스 7 나오려면 더했더니 a의 값은 마이너스 4, x의 값은? 5. 그럼 지금 나온 x의 값도 아까 구했던 5의 값이랑 똑같으니까 결국 x의 값은 이거 두 개만 있어요 라고 답해야 되겠네? 이해가 됐을까? 이 문제는 중학교 3학년 때 꽤 많은 문제집에서 등장하거든?
쌤이 지금 여기서 활용했던 거는 어떤 숫자의 제곱이라고 하니까 제곱 마이너스 제곱으로 바꿔가지고 한쪽에 정수만 남겨놓고 풀어야지. 2차 방정식의 근이 옆에 것처럼 돼 있을 때 A하고 C의 값은 누군지 모르지만 8A 더하기 C의 값은 15라고 하는 힌트를 줬고 A, B, C가 누군지 구해서 산수하라고 합니다. 그럼 순수하게 근해 공식을 잠깼니? 순수하게 근해 공식을 적용하게 되면 짝수 공식을 적용하려고 하거든? 불러줄래요? 11분의 3 규랑아 왜 그러는 거야? 자, 그 값이 지금 11분의 b 더하기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c가 되는 거라서 b라고 하는 값은 3인가 본데 그리고 9 마이너스 11의 a라고 하는 값이 c라고 하는 것 같아. 그럼 되게 쉬운 거네. 근해 공식만 적용하면 요거랑 연립해서 이제 끝난다는 얘기 같은데 c 값을 여기다 대입할까 싶어. 그럼 대입했더니 9 마이너스 3a 9 마이너스 3a라고 하는 값이 15라고 하니까 a의 값은 a가 마이너스 2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할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은 c의 값이 a에서 b를 빼래. 마이너스에서 3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한테 31을 더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 근해 공식의 숫자만 대입하면 되는 문제였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문제는 71번. 71번으로 왔습니다. 규랑아, 어제 잠 못 잤어? 네. p의 값이 0보다 큰 숫자가 있습니다. p가 0보다 컸을 때 다음에는 등식을 만족하는 p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수인 p 값이라고만 설명했지 다른 설명은 없는데 뭘 해야 되지? 일단은 루트 속에 있는 값을 좀 손볼 수 있는 건가? 루트 속에 들어있는 값이 앞에 있는 값이 지금 p제곱 마이너스 4p 플러스 4구나. 근데 거기다 8p를 더한 게 누군지 알겠네. 8p를 더하면은 루트 속에 있는 값이 플러스 4p로 바뀌잖아 지금. 그럼 완전 제곱식인가 그러면 루트 속에 있는 값이? 누구의 제곱이야? 그럼 이 문제가 우리한테 요구한 거는 루트의 제곱이 있으니까 루트 제곱이 있으니까 절대값으로 바꿀 수 있겠네? 여기서 양수인 p의 값만 구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으니까 p가 양수니까 p 플러스도 양수겠네? 그러니까 절대값은 필요 없겠네? 양수값이니까 그냥 내보냈고요. 여기서 이제 p의 값만 구하면 될 것 같아요. 2p제곱 마이너스 p 마이너스 2의 값이 빵입니다. 인수분해는 안 되는 것 같고요. 근해 공식 적용해서 p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양수값을 선택해야 되거든? 자, 근해 공식을 적용해서 답을 얘기하는 건 연우고 해볼까?
다무가 루트 속에 있는 거 얘기해볼까? 그럼 그라인과 루트 속에 있는 거 얘기해볼까? 그럼 다현이가 루트 속에 있는 게 누군지 얘기해줄래? 1 더하기? 뭐가 문제일까? 그 중에 플러스 값을 선택하라고 했으니까 P라고 하는 값은 4분의 1 플러스 루트 17 나온다는 얘기겠죠? 아직 근해 공식에 숫자를 대입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매우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었을 때 가능한 일이거든? 이럴 때 선생님이 엄청 화내고 욕해줘야지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텐데 이럴 때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거든.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2차 방정식은 근해 공식이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공식은 다 알고 있는 거 맞죠? 그리고 센수학 개념센과 센수학을 통해서 되게 많은 문제를 풀고 연습했는데 아직 계산한 게 버벅된다고 한다면 그건 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일반적으로 근해 공식 A, B, C 숫자만 집어넣는 요거 산수하는 거는 정말 바보들도 다 잘하는 거거든. 근데 이게 혹시 빨리빨리 산수가 안 된다는 건 산수를 할 때 숙제할 때 매우 불성실했다는 얘기야. 자주 물어봐야 되겠네. 혼자서는 안 할 테니까 선생님이 대신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거 얘기해보세요. 972번이라고 들었습니다. 자, 다음에는 식이 있습니다. 괄호 속에 AB라는 숫자가 있으면은 먼저 앞에 있는 숫자를 제곱한 것과 앞뒤에 걸 곱한 다음에 뺀 녀석과 뒤에 걸 제곱해 더한 녀석의 값으로 산수해 주세요. 어떤 산수를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을 했고 일단 산수는 요걸 산수하세요. 요것도 산수하세요. 요것도 산수해 주세요. 규칙은 이 규칙에 맞춰가지고 산수하세요. 따라서 앞에 거 제곱하세요. 앞뒤 곱해가지고 빼세요. 뒤에 거 제곱해서 더하세요. 앞에 거 제곱하세요. 앞뒤 곱해서 빼세요. 뒤에 거 제곱하세요. 앞에 거 제곱하세요. 앞뒤 곱해가지고 빼세요. 뒤에 거 제곱하세요. 이해된 거 맞나요? 왼쪽은 2x제곱인데 오른쪽에 5x제곱이니까 2항해주면 3x제곱 마이너스 4x인데 마이너스 6x니까 플러스 2x 오른쪽에 5가 있었는데 18이 이항됐더니 마이너스 13인가? 그때 x의 값을 지금 구하라고? 그럼 근해 공식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짝수 공식을 적용해 볼까 싶다. 짝수 공식은 다현이가 한번 해볼까? (40이니까) 2루트 10인가? x의 값을 구하라고 했고 우리는 x의 값을 다 구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 뭐 이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제약 조건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도 풀어야 될 거 얘기해 볼래요? 76이라고 들은 것 같습니다. 자, 76번 문제가 이거는 매우 쉬우면서도 아이들이 항상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야. 처음 설명을 들을 때 제대로 안 듣거나 제대로 들었는데 기억하지 않거나 자, 한 번만 듣고 영원히 잘할 수 있는 거기도 하면서 한 번만 듣고 이해는 했으나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제발 처음에 설명할 때 똑바로 듣고 이해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유사한 문제가 계속 출제가 돼. 요점은 딱 하나야. 근이라고 하는 건 방정식에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합니다. 그러니 쌤이 근이라고 하는 거는 알파, 베타가 앞에 있는 방식이 근이라고 하니까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할 겁니다. 방정식은 fx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는데 fx의 값이 0이라는 방정식이 있는데 괄호 속에 x값 대신에 알파를 대입하고 베타를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한다고? 그럼 지금 이 문제는 이게 성립했을 때 답을 하세요라는 질문인 거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야. 근이라고 하는 건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합니다. 한두 번 하는 얘기도 아니고 근이라고 하는 건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그 알파 베타의 값은 더하면 6이야. 알파 베타를 더하면 6이지만 이 방정식의 두 근을 합을 구하세요라고 얘기했거든? 그렇다면은 이거는 똑같은 f네? 괄호 속에 x가 아닐 뿐이네? 그런데 근이라고 하는 거는 x라고 하는 값이 근이거든. 방정식에서의 근은 x의 값을 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x가 누구야? 이 x를 구해서 더해. 이렇게 물어봤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단순하잖아. 괄호 속에 있는 값이 알파나 베타가 들어있으면 등호가 성립한다며. 난 이 괄호 속에 있는 값이 알파나 베타면 등호가 성립한다며. 괄호 속에 있는 값이 다만 좀 다르게 생겼을 뿐이네. 괄호 속에 들어있는 값은 4x-3이 들어있는데 그 괄호 속에 들어있는 값이 알파나 베타가 들어있으면 등호가 성립해? 그러한 x의 값이 근이거든. 된 거 맞니? 따라서 x값을 구하려면 3만 이용하면 되지 않나? x값을 구하기 위해서 4로 나누기 하면 되는 거고 두 분의 값을 더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난 이 두 분은 x의 값을 더할 생각이야. 더했더니 4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6? 그런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6이라고 하니까 분자에 6을 대입했더니 네, 답은 3이 답이 되는군요. 포인트는 요게 포인트야. 방정식의 근을 물어봤는데 괄호 속에 있는 값이 알파나 베타가 들어있으면 등호가 성립하니까 이 괄호 속에 있는 값이 알파나 베타가 되는 x의 값을 구하는 게 이게 포인트야. 똑같은 짓을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수백 번 하는데 틀릴 애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일관되게 틀리거든? 맞을 애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틀리지 않아. 어느 길을 갈지는 자기 마음가짐에 달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 얘기해 볼까요? 77번으로 왔습니다. 77번은 문제가 두 실수 xy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갑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구하라고 얘기했으니까 문제 속에 이미 힌트가 다 있는 것 같은데?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구하라고 했는데 고백값이 주어져 있고 이걸 풀면 합의값도 구할 수 있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나는 다음 단계에서 뭘 어떻게 풀지라는 계획을 머릿속으로 세울 수 있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구하라는 것 같은데? 합과 고백값을 이용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구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인수분해하려고 하는데 앞에 건 x 플러스 y하고 x 플러스 y를 곱한 거고 뒤에는 12의 값은 6이랑 마이너스 1을 곱한 거고 이러면 4가 나오나요? 그럼 x 플러스 y가 뭐뭐 있다는 얘기야? x 플러스 y의 값은 뭐뭐 있대? 마이너스 6이랑 플러스 2랑? 그럼 내가 지금 이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문제만 풀면 되겠다. x 플러스 y의 값이 6 또는 마이너스 6이랑 2 그런데 대입해보자. 합의값이 마이너스 6이라고 한다면 36 3대입했더니 합의값이 플러스 2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니?
그럼 답은 두 가지네? 근데 문제가 좀 있다. 둘 중에 혹시 둘 다 되는 건지, 둘 중에 하나만 되는 건지 판단해야 되거든? 여기서부터 좀 어려운 것 같아. 지금 고백값이 3이고 합의값이 마이너스 6이 문제가 있었지. 그때가 첫 번째 답 32였거든? 그런데 문제에서 실수 xy에 대해서 이런 경우가 있을까? 합해가지고 마이너스 6이 나오고 곱해가지고 3이 나오는 숫자가 있을까? 합해가지고 2가 나오고 곱해가지고 3이 나오는 숫자는 누가 있을까? 어? 합해가지고 2가 나오고 곱해서 3이 나오는 숫자가 뭐가 있을까? 이거 어떻게 판단해? 그럼 확인해 볼까? 합의값이 마이너스 6이면 y의 값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지? 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을 y 자리에 대입해 보려고 하거든? 그럼 대입하게 되면은 x 곱하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을 선생님이 대입해서 확인하는 중인데 이걸 전개해서 이항하려고 해. 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3인가? 됐니? 두 개의 x하고 y의 값 중에 x라는 값이 실수라며. 그래서 선생님이 판별식이라고 하는 걸 적용해 보려고 하거든? 판별식 산수 어떻게 하지? 판별식 짝수공식이 뭐였더라? 그냥 판별식은 루트 속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고 4분의 1이라는 판별식은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였나? 루트 속에 있는 값이? 그럼 선생님 지금 4분의 1을 물어봤으면 짝수 공식으로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를 답해주겠네. 자,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뭐야? 양순이? 양수는 어떤 근을 가져?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 그러니까 지금 x의 값은 실수가 맞아. 이 첫 번째 경우는 맞아. 하지만 두 번째 경우는 y의 값이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여기다 대입해 보려고 하거든? 그럼 대입해 보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대입해 가지고 이항해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쌤이 판별식을 조사해보고 있어. 말해줘. 판별식의 값이 음수네. 판별식이 음수일 땐 어떤 건을 가져? 근이 없어? 이러면 실수인 x의 값은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두 번째 건 버려야 돼. 그러니까 답이 두 개 다 답이 되는 게 아니고 30만 답이 되겠네. 이건 좀 문제 어려운 문제네. 이해가 됐을까?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문제는 81번이라고 들었습니다. 80번이라고 들었습니다. 80번은 2차 방정식의 해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라고 합니다. 해를 갖도록 하는 q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합니다. 해를 갖는다는 얘기는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두근, 판별식이 0일 때는 중근,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근이 없는 거죠. 그럼 근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근이 있다는 얘기는 판별식이 0보다 판별식 0보다 크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 0이면 중근, 판별식 0보다 작으면 근이 없거든? 그럼 근을 가지려면 판별식 0보다 크거나 틀 때 근이 두 개거나 근이 중근이거나 판별식 0보다 크거나 따라오는 고수 Q를 구하세요라는 얘기네. 그래서 판별식 계산하려고
판별식 계산하면 누군데? 판별식 계산했더니 지금은 짝수 공식을 적용하지 못할 것 같아. x좌표는 저 짝수가 아니니까.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로 계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b제곱이 25고 그 다음이 판별식이 0보다 큰 것 같아야 됩니다. 그때 q의 범위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q의 값의 범위는 4분의 25보다 작거나 같다? 유리수인 해를 갖도록 하는 q의 값을 모두 구하 세우라고 하겠습니다. 유리수인 해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근이 유리수라고 하니까 근의 공식을 적용해 볼까 싶다. 근의 공식을 적용하게 되면은 근이 뭐지? 2분의 자, 그럼 또 근의 공식을 다시 선생님 착한 마음을 가지고 또 써드릴게요. 인지가 좀 졸업했으면 좋겠는데 근의 공식에 따르면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a, b, c 숫자 누군지만 인지한 다음에 대입하면 됩니다. 아무도 이걸 배운 다음에 틀리지 않습니다. 니네 심각합니다 지금. 선생님 막 쌍욕하면서 니네 정신 안 차려? 막 혼내야 되고 니네 바보들이야? 엄청 혼내야 돼 틀리면. 계속 반복할 수는 없어. 꼴랑 A, B, C만 읽은 다음에 숫자 대입하는 거 얘기하는 건데 그걸 계속 틀리고 있거든 지금. 있을 수 없다고 이런 일은. 엄청 심각한 거야 지금. 공부는 공부답게 똑바로 해야지. 자, 분자의 값 다시 부르세요. 뭐라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b, 그럼 이 정도로 친절하게 수업해야 되나? 자, a의 값은 1이에요. a는 1. b 졸라 열심히 쳐다봤더니 b의 값 마이너스 5네. c가 누구지? c는 숫자로 없는데, c가 q란 얘기구나. 그러면은 요거 지우고 a한테는 1 집어넣으면 2 곱하기 이렇게까지 수업해야 될까? 혹시 수업의 난이도를? 한번 물어보자. 선생님 이렇게까지 수업해야 되니? 이건 아니지. 이 정도 바보는 아니잖아.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분자가 뭐부터 쓰면 돼요? 플러스 5. 잘 좀 해보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근해 공식 ABC 읽은 다음에 대입하는 거는 선생님이 여태까지 30년 동안 못한 애들을 본 적이 없다고. 얘네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 지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ABC만 잘 대입만 하면 돼. 자, 근데 이 값이 유리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값이 지금 유리수였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루트가 없어야지 유리수잖아. 그럼 루트가 없어지려면 루트 속에 있는 숫자가 누구면 되는지를 판단하는 얘기 같은데? Q는 자연수라며. 루트가 없었으면 좋겠으니까 25-4Q의 값은 25보다 작은 제곱수였으면 좋겠다는 얘기 같은데? Q는 자연수기 때문에 Q가 1이었을 때가 가장 큰 숫자 21인 거잖아. 그럼 21보다 작거나 같은 제곱수를 생각해보자. 16, 9, 빵이 되는 것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저번에 한 번은? 근데 Q의 값이 자연수라고 하니까 16이 나올 수 있는 Q가 누구야? 4분의 9여서 분수니까 안 된다고? 그 다음 9가 나오는 Q의 값은 누구지? Q가 4면 돼? 그럼 Q가 4면은 되는 것 같은데? Q가 4면 루트 속에 있는 값이 9니까 루트 9는 3이니까 유리수네. 루트가 없어지네. 4가 나오는 Q의 값은? 4가 나오는 Q의 값은? 4분의 21은 안 되겠네? 자연수가 아니니까?
1 나오려면은 빵이 나오려면은 4분의 25니까 안 돼요? 주랑이가 이럴 때는 빨리빨리 머리를 사용해주네. 아무튼 두 번째 거의 답은 4하고 6이 답입니다. 주랑아, 방금 전에 네가 집중해가지고 빨리빨리 산수해줬잖아. 그게 앞으로 공부할 때는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항상 그렇게 해야 돼. 수학 공부할 때는. 그러면 엄청 빨리 좋아져.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거 얘기해주세요. 81번으로 갔습니다. 자, 81번 문제가 x라는 문자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다음 2차 방정식이 완전제곱식을 포함한 식으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완전제곱식을 만드는데 성공했을 때 정수 mn의 값을 읽으시고 빼주세요. 완전제곱식만 만들라는 얘기 같은데? 그럼 첫 번째 거 완전제곱식 만들어 보자. 첫 번째 식이 x의 제곱 플러스 2mx 오른쪽이 m제곱 플러스 6n 3n제곱은 쌤이 이항했거든? 여기 뒤에 누가 있어야지 완전제곱식이야? 아, m제곱 있어야지 완전제곱식인가? 그럼 앞에 있는 값은 누구의 제곱이야? 근데 오른쪽에 있는 녀석의 값이 2m제곱 마이너스 3n제곱 플러스 6n이네? 이게 요렇게 된 식이라고? 이 식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럼 m값이 누구란 얘기야? 눈만 뜨고 똑같은 자리에 있는 걸 대답만 해주면 되니까 보통 아무도 시간 끌지 않고 바로 얘기하는 편인데 m값이 누구예요? m값은 마이너스 3n이라고 눈에 딱 보이죠? m값은 마이너스 3n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거 오른쪽 길이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m값이 마이너스 3n이면은 요거 하나만 대입하면 되겠다. 마이너스 3n을 대입했더니 제곱한 9n제곱이고 2배 했으니까 18n제곱 18n제곱에서 3n제곱 뺐으니까 15n제곱 플러스 6n이라는 녀석의 값이랑 n 플러스 10이라는 녀석의 값이 똑같다고요? 이제 n값 구하려고요. 15n제곱 플러스 5n 마이너스 10인데 약분한 다음에 인수분해야 되겠다. 5로 약분하고 있습니다. 인수분해가 돼서 n값을 구했으면 좋겠는데 n값은 정수라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다. 3하고 1하고 2하고 1인데 마이너스의 값은 여기 있으면 되나요? 그래서 3n하고 n이니까 인수분해했더니 3n-2하고 n 플러스 1입니다. n값은 정수였거든. n값은 누굴 선택해? 네, 정수니까 3분의 1을 버리고 마이너스 1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m값이 누구란 얘기야? n값은 3이란 얘기야? 3에서 마이너스를 빼라고 했으니까 답은 4인 것 같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완전제곱식 만들고 똑같은 자리에 있는 것들 똑같다고 놓으세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문제 얘기해주세요. 82번으로 갔습니다. 82번은 문제가 3x 플러스 y 제곱 그 옆에 있는 녀석의 값이 선생님이 마이너스 21로 묶어주게 되면 3x 플러스 y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3x 플러스 y 똑같은 게 두 번 나오네. 그때 만족하는 자연수의 순수상 중에서 다 찾아내세요. 자연수인 순수상만 찾으세요. 인수분해 한번 해보자. 2 곱하기 3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1 3x 플러스 y 마이너스 11인데 치환은 안 해도 인수분해가 가능할 것 같아. 첫 번째 건 이렇게 두 개 곱한 녀석의 값이 첫 번째 건데 11이라는 녀석의 값을 어떻게 봐야지 마이너스 21이 나올지만 판단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러면은 마이너스 22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1인가? 그럼 인수분해하고 있어. 선생님 이거 일단 쓰는 중이거든? 2 곱하기 3x 플러스 y 플러스 1 3x 플러스 y 마이너스 11 가로줄 썼습니다. 이게 빵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3x 플러스 y가 누구누구 있다는 얘기야? 여기서는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서는 자연수라며 자연수 두 개 더해가지고 마이너스 2분의 1 절대로 안 나와. 그럼 요점은 3x 더하기 y가 11이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네.
그럼 문제가 요구한 거는 문자가 두 개, 식은 하나인데 xy가 자연수니까 이럴 수 있는 순서쌍이 자연수의 순서쌍이 몇 개 있나요로 물어봤고, 보통 이런 문제는 개수값이 큰 알파벳부터 가정하면서 풀어야 되거든. x라고 하는 값이 1이라고 한다면 y가 누구야? x의 값 2가 되면은 3이 되면 4가 되면 자연수니까 이제 필요 없다고? 그럼 여기서 끝나면 되겠네? 그럼 다 해서 순수상 개수는 3개.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거 얘기해 주세요. 끝! 자, 개념선에 쪽수 불러주세요. 개념선의 쪽수가 86쪽이 처음이야? 개념선 86쪽.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86쪽부터 그 챕터 마지막이 몇 쪽인지 봐줄래? 95? 3페이지밖에 없다고? 95? 그 다음 챕터가 이차함수니? 실은 선생님이 지금 너희들 근해 공식을 똑바로 외워서 숫자 대입하는 게 충분히 연습이 안 되어 있으니까 실은 선생님이 엄청 화내면서, 실은 선생님은 화나지 않거든? 엄청 화내면서 호되게 나무라면서 반드시 외우게끔, 그리고 반드시 터득하게끔 종용을 해야 돼, 선생님은 가르침 입장에서.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아무도 2차 방식을 못 푸는 사람은 없어, 실은. 약간만 시간이 있으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누구나 잘하거든? 근데 실은 이 챕터 중에 저 어려운 거는 2차 함수야. 2차 함수가 고등학교 가서 수학의 실력을 좌우하거든? 그래서 2차 함수를 잘하기 위해서 인수분해 2차 방식을 지금 연습하는 거야, 우리는 지금. 자, 선생님 지금 하려고 하는 게 페이지가 86쪽을 보려고 하는 중인데, 86쪽에서는 실근의 개수를 판단하세요 라는 파트여서 판별식 가지고 풀라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로 계산하는 거 알고 있고, 짝수 공식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86쪽 약간 한 것 같지? 했었냐? 안 했어? 자, 86쪽의 첫 번째 예제 문제로 봤습니다. 쌤이 짝수의 값이 존재하는 것들은 1번과 4번에는 x 앞에 있는 숫자 짝수기 때문에 짝수 공식의 판별식을 쓸 거고요. 2번과 3번은 그냥 판별식을 쓰려고 하거든? 쌤 빨리 했겠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값이 빵이었을 때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로 계산할 거고, 너희들은 숫자로 빨리빨리 계산해준 값을 얘기할 거고요. 그 중에서 b라고 하는 숫자가 짝수였을 때는 b-라는 녀석의 값은 b의 값을 2로 나눠준 게 b-인 거지? 이런 방정식이 있을 때는 그건 4분의 d라고 하는 판별식이고, b-의 값을 제곱한 거에서 ac를 빼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저는 항상 첫 번째 걸로만 풀고 싶은데요. 꼭 두 개를 기억해야 되나요? 그럼 첫 번째 것만 가지고 해도 돼. 첫 번째 거의 단점은 숫자가 커졌을 때 대응하는 게 좀 불편해. 4배까지 하기 때문에 숫자가 커진 경우가 생기거든. 자, 일단은 첫 번째 건 짝수 공식 사용하려고 하는 중이야. 짝수 공식 사용했을 때 얘기 좀 해볼래? 1 빼기 마이너스 6에서 7인가? 판별식이 양수야? 그럼 실근은 몇 개 있을까? 판별식이 0보다 컸을 때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이기 때문에 실근의 개수는 2개 있나요? 두 번째 거는 판별식을 그냥 계산해야 되겠네. 판별식 계산한 거 불러줄래? 25 마이너스 앞에 거 뒤에 거 a씩 곱한 다음에 4배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70인가? 이건 음수인 것 같아. 실근 몇 개 있어? 네, 이때는 실근의 개수는 빵 개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 다음은 판별식 계산하고 있습니다. 불러주세요. 24가 뭔지 모르겠어요. 64는 또 뭔지 모르겠어요. 정신 안 차리네요. 계속. 1 마이너스 플러스 56?
판별식이 0보다 커요? 그래서 이 값은 실근의 개수는 2개. 자, 그 다음 녀석의 값은 짝수 공식을 사용해 구해. 그런데 이건 최고참 계수 음수니까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한 다음에 계산해볼까?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이렇게 되니? 그럼 우리는 판별식 조사 안 해도 뭔지 알겠다. 왜냐면 이거 완전 제곱식이잖아. 완전 제곱식이니까 중분 가지겠네? 하지만 그래도 판별식 조사해보자. 판별식을 조사하면 누굴 제곱해? 네, 마이너스 4를 제곱한 16 빼기 A씨 곱한 게 16이니까 빵! 그럼 중분이니까 그는 1개? 밑에는 예제 문제로 갔습니다. 유제 문제 건너뛰어서 예제로 갔습니다. 자, 문제가 질문한 건 2차 방정식이 있는데 2차 방정식에 대해서 근의 개수가 2개일 때, 근의 개수가 하나일 때, 근의 개수가 빵개일 때 그때 K의 값 또는 K의 범위를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럼 문제에 구한 건 일단 판별식부터 조사하는 게 먼저겠다. 선생님이 판별식을 조사했더니 판별식이 연우야 언제까지 그런 짓을 선생님이 지적해야 될까? 이 문제를 풀고 있으면 문제에 집중해서 산수가 뭐라고 물어보면 답할 준비를 하셔야죠. 자, 누구라고요? 25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32. 그런데 이걸 산수했더니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7인가? 맞아? 그럼 첫 번째 질문에 답하는 거는 판별식인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7의 값이 0보다 크도록 하는 K값을 보라는 얘기죠. 첫 번째 답. 그럼 이항해주면은 4K, 그때 K의 값은 마이너스 4분의 7보다 K가 있는 쪽 앞에 개수에 지금 양수 4가 있고 우린 양변을 4로만 나누게 하는 거지? 양변을 4로 나누게 하면 부동호 방향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럼 K의 값은 마이너스 4분의 7보다 작다가 되는 건가요? 중근을 가질 때는 판별식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7의 값이 빵일 때 중근입니다. 그때 K값 뭐라고요? K의 값은 마이너스 4분의 7 하나 답이군요. 마지막 건 근을 안 가질 때니까 판별식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7의 값이 0보다 작을 때 이항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K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4분의 7보다 된 거 맞나요? 자, 예제 문제, 유제 문제가 세 문제 있습니다. 지금 유제 문제 세 문제 풀어주세요. 정확하지만 느리지는 않게 해주세요. C값이 선생님이 답을 하나 조금 실수한 게 하나 있구나. 이렇게 답을 쓰면 틀렸겠다. 선생님이 답을 쓸 때 실수한 거는 요거 하나를 빼먹었네. 2차 방정식이라고 써있죠. 2차 방정식 써있는데 여기 최고참 계수에 K 플러스라고 써있네. 그러니까 K는 절대로 누가 되면 안 되죠? 최고참 계수는 빵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K의 값 마이너스 되면 안 되겠죠? 일단 판별식 값을 계산해 보면은 B제곱 3을 제곱해서 9 마이너스 4AC의 값이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8인 것까지 되시나요? 그럼 마이너스 8K 플러스인데 이게 0보다 클 때가 두실근 0보다 클 때가 이건가?
이 답에다 이걸 추가해줘야 되겠구나. 마이너스 1이 이 범위 속에 들어있잖아. 그래서 답은 요 첫 번째 거의 답은 요게 아니고 이렇게 써야 되겠다. 마이너스 1이면 안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다 작던지 마이너스 1부터 8분의 1 사이 있다고 답을 해야 되겠다. 이게 첫 번째 거의 답입니다. 이해된 거 맞나요? 두 번째 건 판별식이 빵이었을 때는 8분의 1일 테고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는 k는 8분의 1보다 큰 거라서 나머지 답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 2-2번을 모르는 분이 누구셨죠? 2-2번은 짝수 공식을 사용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4를 제곱해가지고 16, 그 다음 마이너스 AC 곱했더니 마이너스 2K 플러스 14까지 됐나요? 그럼 30 마이너스 2K 값이 0보다 작으니까 30보다 2K가 더 작아야 되겠네? 2로 나왔을 때 부동 방향은 바뀌지 않아야 될 테고 K는 15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두 개의 근을 갖거나 중근을 가질 때가 두 개의 근, 중근 다 근을 갖는 거기 때문에 판별식은 0보다 크나따로 풀어야지만 돼. 이해됐을까요?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2차 방식 구하기라는 파트가 나와 있는데 뭐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첫 번째 내용 정리 중에 두 개의 근해값이 주어져 있다면 이렇게 답을 쓸 수 있어요. 최고창 계수가 A가 되는데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한 근이 알파하고 베타라고 한다면 여기 괄호 속에 x-알파, x-베타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알파를 대입하면 빵이 나오고 베타를 대입하면 빵이 나오니까 알파가 근이면 x-알파가 인수인 거고 베타가 근이면 x-베타가 인수야. 다만 그 앞에 최고창 계수가 누군지만 주면 그 숫자만 써. 중근을 가지는데 알파의 값이 중근이라고 한다면 완전 제곱식이 인수야. x-알파의 제곱이라는 완전 제곱식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알파의 값은 중근이야. 개수가 유리수인 2차 방정식, 개수의 값이 유리수인 2차 방식에 대해서는 근해 공식에 적용해서 우리는 근을 구할 거기 때문에 근해 공식에 적용하게 되면 근해 공식 특성상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근이 있다 보니까 가운데 부호가 플러스인 게 근이 있으면 가운데 부호가 마이너스인 것도 반드시 근일 수밖에 없어. 이건 개수가 유리수일 때만 성립해. 개수가 실수였을 때는 이렇지 않은 일이 가끔 있을 수 있어가지고 개수가 유리수일 때만 가운데 부호가 플러스, 루트 앞에 부호가 플러스인 게 근이라고 한다면 루트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인 것도 근이야. 선생님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이렇게 한번 봐보자. 만약에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있어. 마이너스 4라고 하자. 자, 이렇게 생긴 2차 방식이 있는데 이거의 근해값이 구해보려고 하는 근해 공식으로 짝수 공식 써보자. 짝수 공식 쓰면 누구죠?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하니까 5라고요? 그럼 지금 우리가 확인한 거는 지금 한 근해 값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인 루트 앞에 부호가 플러스인 게 근이면 근해 공식 특성 때문에 마이너스인 값도 루트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인 것도 근일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항상 루트와 앞에 부호가 바뀐 녀석의 값이 또 다른 근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기는 개수의 값이 지금 1, 2, 마이너스 4의 값들은 루트가 존재하지 않는 유리수죠? 이 개수 세 가지가 유리수였을 때만 루트 앞에 부호가 다른 녀석이 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루트가 들어있다고 한다면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개수의 값이 지금 실수가 아니죠. 루트가 있다는 얘기는 루트도 실수지. 유리수가 아니죠. 개수가 유리수가 아닌 루트가 들어있으면 루트 앞에 부호가 바뀐 녀석의 값을 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로 조사해볼까? 선생님 이거 근 조사해보려고. 근이 뭐가 되지?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낫겠다. 자, 이걸 근해 공식으로 근을 조사해볼게. 근을 구했더니 짝수 공식 사용했습니다.
x 앞에 있는 녀석을 2로 나눠서 부호 바꿔주면 되겠네. 마이너스 b 다시. 이게 누구냐고. 루트 1을 제곱해서 2 플러스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루트 3인가? 그런데 이 녀석의 값은 루트가 앞에 것도 루트고 뒤에 것도 루트지 않아? 그러니까 루트가 있는 거에 부호만 바꿨다고 볼 수가 없잖아. 루트는 지금 두 군데 있잖아. 이거 두 개가 근이긴 하지만 뒤에 있는 루트의 부호가 바뀐 거지 앞에 있는 루트는 부호가 바뀐 게 아니잖아. 얘는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루트가 없는 것도 있고 루트가 있는 것도 있어. 근이. 루트 앞에 부호를 바꾼 녀석의 값이 근이라고 얘기하려면 개수의 값에 반드시 루트가 없이 유리수만 있을 때 적용이 가능해. 개수의 값에 루트가 있을 때는 이건 적용되지 않아. 개수에 루트가 있으면 적용되지 않아서 유리수가 개수일 때만 한 근이 루트 앞에 부호가 플러스인 게 있으면 다른 근은 루트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인 게 근일 수밖에 없어. 그걸 적용해서 문제 풀려고. 자, 첫 번째 문제로 가봤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두 근의 값이 마이너스 1과 4라고 얘기했고 최고참 개수의 값은 마이너스 1인 2차 방정식을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근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인수의 값을 알고 있다는 얘기고 마이너스 1과 4가 근이기 때문에 인수가 누구란 얘기야? x 플러스 1하고 x 마이너스 4가 인수였다는 얘기네. 다만 최고참 개수의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곱해줘야 되겠네. 그럼 전개해주면은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가? 첫 번째 거의 답은 이렇게 쓰세요. 전개까지 해서 답을 쓰세요. 두 번째 거는 3이 중근이라는데? 3이 중근이니까 x-3을 두 개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 최고참 개수 1이라며. 그럼 x-1이 두 개인 거고 최고참 개수가 1이니까 1은 필요 없고 전개해서 답을 쓰세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의 값이 답입니다. 지금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밑에는 예제 문제로 가겠습니다. 예제 문제가 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 두 개의 근 중에 한 근이 2-루트야. 루트가 있는 것도 있고 루트가 없는 것도 있어. 한 근의 값 이거였을 때 개수의 값이 유리수라는 보장을 하고 있어. 여기 개수의 값은 1도 개수, A도 개수, B도 개수인데 1은 당연히 유리수, 문제가 A, B 유리수라고 얘기했잖아. 개수가 유리수라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다른 한 근의 값은 누구라고? 루트 앞에 부호를 바꿔준 게 다른 한 근이야. 루트의 부호를 바꿨어. 그런데 AB의 값을 구하라며. AB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은 두 개의 근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을 세우면 되겠다. 누가 인수란 얘기야? 2-루트 2가 근이려면 누가 있어야 돼? 2 플러스 루트 2가 근이려면 누가 있어야 돼? 되신 거 맞나요? 그럼 이거 전개만 해가지고 전개해서 우리는 A, B만 읽으면 되겠네? 되신 거 맞나요? 그럼 1차항계수 다 전개해보자. 선생님 지금 전개하는 중인데 x의 제곱 이렇게 곱했더니 마이너스 2x 플러스 루트 2x 그 다음 이렇게 두 개 곱하면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루트 2x 그럼 몇이야? 방금 전에 다 말까지 해줬잖아. 두 개 더하면은 1차항계수가 누구냐고. 선생님 약간 좀 소름 끼치긴 하는데 다시 써볼게. 말로 하지 않고. 이렇게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루트 2x 이렇게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루트 2x 이걸 아까 전에 말로 얘기했거든. 그러면 플러스 루트 2x 마이너스 루트 2x 지워지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니까 뭐라고 써야 해? 마이너스 4x라고 써야 해? 근데 이렇게 수업할 수는 없잖아.
이거는 거의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을 데리고 수업하는 거잖아. 말로 해줬으면 뇌를 사용해가지고 답을 얘기해줘야지. 자, 그 다음은 숫자 값을 계산하려고 해. 상수항의 값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상수항은 누구니? 상수항은 누구일까요? 네, 이죠. 은서가 제일 먼저 계산해 줬어요. a 더하기 b, a-b를 곱한 게 상수항인데 앞에 게 똑같고 그 다음 뒤에 게 부호가 다르니까 앞에 거를 제곱하면 4, 뒤에 거를 제곱하면은 2, 4 빼기 2는 2, 이렇게 수업할 수 없다고. 안타깝지만 제발 뇌를 사용해서 좀 빨리빨리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A가 누구라고요? A는 마이너스 4, B의 값은 누구라고요? 자, 정신 차리시고 이제 유제 문제 빨리빨리 풀어주세요. 개수가 유리수라는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1, A, B는 다 유리수입니다. 한근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이니까 다른 한근은 개수와 유리수인 2차 방정식이라서 루트 앞에 부호를 바꿔준 녀석이 또 다른 근입니다. 따라서 A, B의 값을 읽으려면 한근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이니까 이때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이 근이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이 근이니까 이때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이 근인가요? 이것만 전개해서 A, B 읽으면 되는 거죠? 먼저 x끼리 곱한 게 x의 제곱이고요. 이렇게 곱하면은 x 마이너스 루트 3x 혹시 못할까봐 써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렇게 곱한 1창을 찾고 있습니다. 그게 x 더하기 루트 3x인가요? 그럼 루트 3x가 지워지고 남은 녀석의 값은? 이제 상수항을 곱한 녀석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상수항끼리 곱한 녀석의 값은 1 마이너스 루트 3이랑 1 플러스 루트 3을 곱하는 거죠. 상수항에 들어올 녀석이 1 마이너스 루트 3하고 1 플러스 루트 3을 곱하는 건데 합차니까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죠. 따라서 앞에 거 제곱한 건 1, 뒤에 거 제곱하면 3 빼주면 마이너스 2인가? 그래서 상수항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때 A하고 B만 읽어주세요. A는 2, B는 마이너스 2. 되신 거 맞죠? 다음 혹시 덜 됐을까? 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2차 방정식 활용입니다. 내용 정리에 나와 있는 건 다 필요 없어서 바로 문제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 문제 요구한 거는 연속하는 두 자연수라고 한다면 그 숫자 중에 작은 숫자를 구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작은 숫자가 x면 큰 숫자는 누구라고 하는데? 작은 숫자를 쌤 x라고 했으면 큰 숫자는 누구야? 연속한 두 자연수기 때문에 작은 게 x면 큰 녀석은 x 플러스 1이라고요? 그런 두 녀석을 곱해서 156이 나오도록 하는 x의 값을 구하세요. 이런 얘기네. x는 자연수라고 얘기했고. 그럼 전개하게 되면은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56이니까 인수분해했으면 좋겠는데 인수분해 되나? x 곱하기 x가 지금 x의 제곱인데 13하고 12를 곱한 게 156인 것 같거든. 근데 이렇게 곱해주면 x니까 인수분해했더니 x 플러스 13과 x 마이너스 12로 인수분해 되기 때문에 x는 누굴 답으로 선택해야 돼? 자연수 중에서 작은 녀석을 구하기 때문에 x의 값은 자연수인 것 같다. x의 값은 무엇을 선택해야 돼? 음수인 마이너스 12는 자연수, 13은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12라는 자연수를 선택해야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예제 문제로 가겠습니다. 사탕이 지금 117개 있습니다. 117개가 되는 사탕을
남김없이 몇 명의 학생한테 똑같이 나눠주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받은 사탕의 개수가 학생 수보다 4만큼 작습니다. 학생은 모두 몇 명인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구하는 건 학생이 몇 명인지 구하기 때문에 학생 수를 갖다 x명이라고 놔야 되겠는데? 그 x의 값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식을 세우려고 하는데 일단 사탕의 개수가 117개. 그런데 사람들한테 다 똑같이 나눠줘야 돼? 그러면 117의 약수겠네? 남김없이 똑같이 나눠주니까 x는 117의 약수? 사탕의 개수하고 학생 숫자 대소관계가 학생 수보다 사탕의 개수가 4개가 작아? 그럼 사탕의 개수를 아는 거네? 사탕 개수는 몇 개인데? 학생 수보다 4만큼 작아? 됐나요? 그러면 지금 상황이 x명의 학생들한테 한 명 한 명한테 x-4개를 나눠주겠다며? 그럼 117은 뭐랑 똑같다는 얘기야? x 곱하기 이게 117개라는 얘기군요. 그럼 이 항에서 인수분해하려고 합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17인데 117이 뭐지? 9 곱하기 13인가?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 4x가 나오네? 그럼 x의 값만 답으로 선택하면 되는데 x는 뭘 선택해? 양수인 13을 선택해 학생 수니까 마이너스 9는 될 수 없으니까. 자, 그럼 유제 문제 두 문제 풀어주실까요? 값을 제곱해가지고 연속하는 두 짝수라고 하니까 연속하는 두 짝수의 값은 이만큼 차이가 날 거고 한 짝수는 2x, 다른 짝수의 값은 2x 플러스 1이라고 연속되는 짝수를 가정했습니다. 각각의 짝수의 값들을 제곱해가지고 340이라고 하니까 셈은 각각을 제곱해서 더한 합의 값을 340이라고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산수했고 마지막에 나온 식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0인데 인수분해해서 x의 값 6인 걸 밝혔습니다. x의 값 6이기 때문에 두 개의 숫자는 6 대입했더니 12하고 14가 두 개의 숫자입니다. 6을 선택한 이유는 마이너스 7을 버린 이유는 두 개의 숫자 자연수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7이 될 수 없으니까 6을 선택했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이제 또 활용 문제들인데 글을 읽고서 말귀를 알아듣고 식을 세운 다음에 풀려고 하는 건데 일단 첫 번째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인 것 같아.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관련된 식이 있는데 지금은 문제가 식을 알려줍니다. 조금만 시간이 더 지나면
N각형의 대각선 개수에 대해서 식으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는 너희가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고 시험을 출제합니다. 이 말을 학교 시험에서 중학교 3학년 때 써주지 않고 대각선 개수가 27가 되는 다각형은 몇 각형인지 말하세요. 이렇게 출제합니다. 안 써있어도 기억은 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N각형의 대각선 개수가 2분의 N 곱하기 N-3이기 때문에 그 개수가 27이었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N값은 자연수를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2배 했더니 54 전개했습니다. N제곱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54 인수분해가 됐으면 인수분해 하고 싶은데 54가 9 곱하기 6이니까 바로 써도 이해하겠지? N-9하고 N 플러스 6입니다. 따라서 자연수값을 선택했으니까 몇 각형이라고요? 네, 구각형이죠? 예제 8번으로 갔습니다. 예제 8번이 지면에서부터 쏘아 올린 물 로켓이 T초가 경고한 시점에 지면으로부터 높이의 값이 60T-5T제곱의 높이라고 합니다. 이 물 로켓이 지면에 떨어지는 것은 물 로켓을 쏘아 올린 뒤에 몇 초가 지난 다음인가요? 물 로켓이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에 높이를 뭐라고 놓으란 얘기야?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에 무엇을 가지고 식을 세우란 얘기일까?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이면 높이가 빵이 되는 건가? 그래서 문제 요구한 거는 높이의 값이 빵이 되는 순간에 문제를 풀란 얘기네. 이 높이의 값이 빵 되는 순간. 높이의 값은 지금 60t-5t의 제곱이 높이인데 지면에 떨어지는 건 높이가 빵인 순간에 지면에 떨어집니다. 빵이라고 놓고 t를 구하세요. 그럼 선생님 마이너스 5로 나누게 했더니 t제곱 마이너스 12t의 값이 빵이라서 t의 값은 빵 또는 10인 건가? 빵이라고 하는 건 던지는 순간에 높이의 값이 빵이었다는 얘기고 던지는 순간. 땅바닥에 다시 떨어지는 거는 시간이 12초 후에 땅바닥에 떨어진다고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이해되신 거 맞나요? 지면에 떨어질 때 높이가 빵이라고 놓고 풀란 얘기네. 자, 그 다음 예제 문제로 갔습니다. 다음 예제 문제는 직사각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로 길이는 4cm만큼 늘리고요. 세로 길이는 2cm만큼 줄였더니 넓이의 값이 112인 직사각형의 넓이가 됐다고 합니다. 처음 정사각형 한 변 길이가 필요합니다. 처음 정사각형 한 변 길이가 누구지 몰라서 처음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하겠습니다. 처음 한 변 길이를 x라고 한다면 문제는 112 가지고 문제를 만들려고 한 것 같은데 그리고 답은 처음 한 변 길이를 구하고 있으니까 답은 x값을 선택하라는 얘기인가? 자, 112 가지고 식을 세우려고 합니다. 112 대해서 가로 길이는 몇이라고? 직사각형 가로 길이. 세로 길이. 전기에서 2차 방식 풀려고 합니다. 전기하고 있습니다. x의 제곱. x의 제곱 플러스 뭔 소리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너 아까 전에 산소 빨리 했을 때 가지고 있는 집중력 그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집중력을 상실했을 때 그런 말을 합니다. 그거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 그런 일은. 너 스스로 긴장해서 집중하는 거야. 마이너스 8인데 111 이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20인가? 인수분해 했습니다. x 곱하기 x하고 12 곱하기 10입니다. 마이너스는 여기 있으면 좋겠고요. 그럼 x값으로 선택하는 건 뭘 선택해요? 선분의 길이니까 양수값이어야 되니까 10을 선택하는 얘기군요. 되신 거 맞나요? 쌤이 지금 유제 문제는 안 풀어줬고 다음 페이지로 다 했네? 지금 유제 문제에서 3문제 있으니까 풀어주세요. 오늘이 월요일, 수요일까지 숙제 많이 내주면 힘들어서 대충대충하고 다 베껴올까봐 숙제량을 줄여서 드리겠습니다. 개념센 유형편까지만, 저 앞에 있는 거 워크북까지만 풀어봅시다. 개념센만. 개념북, 워크북만 풀어봅시다.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건 여기는 폭의 값인 x의 값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이 넓이와
밑에 있는 사각형을 위로 당겼습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녀석의 값을 옆으로 당겼습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또 오른쪽 밑에 있는 녀석의 값을 위로 당겼습니다. 그럼 색칠되어져 있는 넓이의 값은 이런 직사각형 넓이가 되는 건가? 이 직사각형은 가로 길이가 몇이야? 가로는 40-x 세로의 값은 그 넓이의 값이 700인 것까지 대부분 식을 세웠더만 전개해서 계산하려고 합니다. 1000-65x 플러스 x의 제곱? 이항했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65x 플러스 300? 인수분해가 되나? 65를 만들어야 되는데 5하고 60하고 x-5하고 x-60이기 때문에 x의 값 60을 선택할 수는 없잖아. 왜 x의 값 60을 선택을 못하지? x가 60이 돼버리면 한 변의 길이가 음수가 돼버리니까 이해되신 거 맞죠? 집에 가셔가지고 개념북 워크북만 풀어서 수요일날 가져옵시다. 숙제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실하게 손으로 연습해서 오세요.